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미리 보기 수학 개념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곱근과 실수에서 실수의 대소관계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무리수의 대소관계를 배웠었어요. 오늘은 실수 전체를 가지고 한번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들을 칠판에 미리 적어 놓았고요. 실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두 수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부등식의 성질, 세 번째는 제곱근의 값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두 수의 차는 뭐냐? 두 수를 뺀다는 거죠. 자, A에서 B를 뺐어요. 그쵸? 두 수 만약에 A, B가 있는데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크네요.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숫자가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두 수를 뺐더니 0이 나왔어요. 그럼 두 수는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앞에 수에서 뒤에 수를 뺐더니 0보다 작네요.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 뒤에 있는 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렇게 B가 더 크다.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부등식의 성질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단원에서 배웠었어요. 혹시 기억하는 학생 있을까요? 네, 그럼 참 복습을 열심히 한 학생입니다. 부등식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이게 부등식이죠. 이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고 뺐을 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부등식의 양변에 우리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잘 이해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실은 저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제일 쉽기도 하고요. 제곱근의 값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 여러분들 제가 여기 보시면 수직선을 그려놨어요. 여기 보세요. 0부터 1, 2, 3, 4, 5까지 그려놨고요. 우리가 제곱근의 값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을 하면 그 제곱근이 얼마인지를 아주 대충을 알 수 있어요. 대충. 네,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 보세요. 요 1이라고 하는 건 제곱근 값을 나타내면 루트 1이죠. 왜냐면 제곱을 달고 제곱근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2는 루트 4일 테고요. 3은 루트 9일 테고요. 4는 16, 루트 16, 5는 루트 25. 자, 그럼 여러분, 루트 5가 대략 어디 있어요?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 2와 3 사이에 있다는 얘기니까 2점 얼마 가량 되겠죠. 이렇게 제곱근의 값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꼭 어느 방법을 써라가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이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그쵸? 근데 저는 추천하기를 제일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요, 3번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얘가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번에 이 방법을 약간 애매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는 이제 1, 2번 중에 하나를 하시면 조금 더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은 편한 방법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선생님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예제 문제 2개를 써놨어요. 자, 첫 번째 예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실수죠. 실수예요. 그쵸? 얘는 이제 무리수이지만 얘는 정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의 대소관계라고 제목을 붙인 거죠. 자, 2 플러스 루트 5와 4의 크기를 비교하라. 자, 제가 아까 전에 이 3번의 방법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2와 4는 이미 크기를 알고 있죠. 하지만 누가 문제냐? 루트 5가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밑에 수직선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 루트 5가 대략적으로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었죠? 여기 보시면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루트 4는 원래 얼마예요? 2고 루트 9는 얼마예요? 3이에요. 요 사이 어딘가에 루트 5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루트 5는 대략적으로 얼마쯤 될까요? 루트 5의 값은 2. 얼마 이렇게 되겠죠. 정확히 날 수가 없죠. 무리수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2랑요 더했어요. 2. 얼마를. 그럼 요거 더하면 4. 얼마가 되겠죠. 그쵸? 그럼 당연히 4보다는 어디가 크겠어요? 2 플러스 루트 5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을 사용을 하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3번을 사용하기 애매한 것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혹시 몰라서 이 문제를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뭘로 풀어볼 거냐면 1번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두 수의 차 방법으로. 자, 그럼 봅시다. 두 수의 차는 말 그대로 두 수를 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여기 A, B가 있는 것처럼 요 2 플러스 5를 A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 4를요,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A에서 B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누구예요? 2 플러스 루트 5고요. B가 누구죠? 4니까 빼기 4예요. 자, 여기 보시면 사실은 루트랑 요 정수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나중에 사실은 더하기 빼기를 배울 거지만 요 간단한 거는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누구끼리만 계산해 주면 돼요. 2와 마이너스 4. 그쵸? 얘는 계산을 못해요. 얘네들은 동류항이 아니에요. 자, 그럼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정리하면 루트 5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죠? 잘 보세요. 자, 루트 5죠. 자, 요 2를 중간 부호 마이너스 그대로 5고요.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루트 4예요. 루트 4와 루트 5 중 루트 5가 더 크잖아요. 그럼 루트 5에서 루트 4를 빼면 당연히 뭐가 나오죠? 양수가 나와요. 0보다 크겠죠. 그러면 방금 제가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컸어요.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수 A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A를 누구로 놨죠? 2 플러스 루트 5로 놨어요. 그래서 네, 2 플러스 루트 5가 더 큰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했던 방법이 더 쉽나요? 아까 전에 제곱근 이용하는 게 더 쉬웠어요? 당연히 3번이 더 쉽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연습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사실 이 두 번째 연습 문제는 막 뭐 이렇게 빼보거나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막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눈치채신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징을 보면 똑같은 숫자를 양변에 더했어요. 근데 하나는 루트 7에다가 더했고요. 하나는 루트 8에다가 더했어요. 그쵸? 그럼 루트 7과 루트 8 누가 더 커요? 루트 8이 더 큰 거죠. 그쵸? 더 큰 수에다가 보세요. 작은 수, 큰 수, 같은 수 더했죠? 그럼 당연히 부등호의 방향은 여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A에서 B를 빼보고 막 이렇게 해보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고정하지 말고요. 문제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더 쉽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그 방법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연습은 조금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이 문제는 부등식의 성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 수의 차로 풀어도 되지만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두 개씩을 더한 거라 이렇게 빼기가 조금 복잡하고 또 제곱근의 값을 하나씩 구해서 더하기가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쵸? 이 부등식은 사실은 이렇게 3만 없애주면 루트 7과 루트 8만 비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더해준 이 3을 한번 제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제거를 하냐? 플러스 3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3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좌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변 똑같은 작업을 해야 해요. 왜요? 부등식이니까요. 왜요?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그럼 루트 7 플러스 3에서 누구요? 3을 빼보는 거예요. 루트 8 플러스 3에서 역시 3을 빼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사라지죠. 사라지죠. 결국은 누구만 남아요? 여기에는 루트 7, 여기에는 루트 8. 그러니까 어느 쪽? 오른쪽.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의 대소관계를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의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크기를 비교하면 돼요. 이렇게 막 이거는 꼭 이렇게 풀어야 돼.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학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